이게 술문화냐 차문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 번역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숙녀니까 술을 안 먹고 뭔가를 계속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구마라지 번역이 먹히는 건 뭐냐면 이쪽이 외형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반야신경만은 현장 거를 쓰느냐? 훨씬 더 깔끔한 번역, 깔쌈한 번역이 나온 거죠. 이슬람에 유럽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술을 강조하는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슬람은 어떻느냐? 이슬람은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대체 음식이 나와야죠. 불교에 차가 만들어졌다면, 대체 음식으로서 차가 들어왔다면 차는 불교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지 뭐 불교가 차를 만들어냈겠어? 하지만 차를 발전시켰죠. 왜? 맨정신으로 사람이 떠들어야 되니까 뭔가 홀짝홀짝 하면서 떠드는 상황에서 차문화가 발전시킨 게 불교고 차문화를 대중화시킨 건 100% 불교고 이슬람에서는 그런 음식을 뭘로 썼을까? 이슬람 사람들은 과묵했겠어요? 떠들고 있었겠죠. 뭘 마시면서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커피예요. 그게 커피예요. 커피는 그럼 이슬람에 시작했느냐? 아니죠. 당연히 에티오피아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 거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시작될 때 보면 그걸 힘나는 약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노동하고 이런 거 할 때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까 제가 차를 삶아 먹었다고 하듯이 커피도 빻아가지고 삶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힘이 나죠. 커피가 각성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노동할 때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미 쪽에서는 그게 이제 초콜릿이 되는 거고, 카카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약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막걸리지. 우리는 막걸리 먹고 힘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상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커피가 거기 봐봐. 이티오피아에서 그 아라비아해 조금만 이렇게 싹 넘어가면 예멘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옵니다.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커피가 대중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라비카라고 하는 커피죠. 그리고 걔네는 말로 자꾸 떠들다 보니까 문화가 저쪽 술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애들보다 문화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술 먹고 계속 미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하고 아니 그 문화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살살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게 커피가 되는 거죠. 유럽 커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약같이 마치 그 에스프레소 이제 홀짝홀짝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럽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게 술 먹어가지고 노동 생산력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술을 이제 잘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밀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 천주교도 자꾸 신부들이 꽐라가 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가 들어갔을 때 악마의 음료라고 그렇게 불렸었어요. 이슬람에서 커피가 발전하는 거는 철야기도 해야 되니까. 이슬람의 철야기도, 이슬람의 기도가 또 빡시거든요. 근데 철야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불교도 선불교에서 차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세고 참선한다. 이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참선의 다른 이름이 잠선인데 이게 자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앉아가지고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마시고 쉐리 차를 마셔가지고 각성시켜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문화가 선하고 연결시켜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생각해보면 뻔한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잠에 이제 막 쏟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커피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를 한 컵 들이킨다고 생각해봐. 아메리카노 한 컵만큼을 들이킨다고 생각해봐. 철야 되겠지? 철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한 10잔 때려 마시는 거랑 똑같은데 에스프레소 한 컵 딱 먹으면 그럼 철야 되겠죠?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날 새려고 마시는 거라니까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시면 당연히 각성 효과가 나오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각성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슬람에서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유럽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커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차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차는 첫 맛은 다 찝쭈구리한 거고 한참 먹어봐야 어느 정도 맛이 나는 거고 커피는 첫 맛이 제일 강하죠. 향부터가 확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뭐 들어가든지 그러면 아유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이렇게 찻집에 들어갔을 때 어우 차 향이 참 좋네. 그건 없거든. 완전히 다르죠. 커피집은 지나가다가도 아유 비 오거나 이럴 때 커피집 이게 밖으로 향이 나오면 야 이거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찻집은 지나가다가 빨리 지나가지요. 아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피집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로스팅을 할 때 그 냄새가 밖으로 빠지게 한다는 게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을 이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제가 딱 두 가지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커피하고 라면이에요. 그게 춥고 비 올 때 다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진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돼요. 희한하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야. 한국 사람이면 거의 다 동의할 만할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가서도 신라면을 퍼먹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커피를 유행을 시키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금방 이제 매료되기, 그 당시에만 해도 대체적인 음료가 없으니까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고, 차는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뒤입니다. 그것도 차는 제대로 못 들어갔죠, 유럽에. 그래서 홍차 좀 하다가, 영국 쪽에서 홍차 좀 하다가 끝난 거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교황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교황이 맨 처음에는 그거를 이슬람의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악마의 음료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는 악마의 음료가 아니다라고 교황 자체가 그걸 선언을 하죠. 그래서 커피를 대중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수요가 많으니까 저것들이 이제 이슬람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죠. 빼가서 재배할까봐, 문익점이 나타날까봐. 문익점이 나타나면 저게 안 되잖아. 유럽도 저 남쪽으로 가면 덥거든요. 거기 올리브 막 엄청나게 자라고 막 이런 거 가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커피 재배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자기네들은 돈이 안 되잖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그걸 못 나가게 어떻게 했을까? 볶아서 줬대. 발화가 안 되게 볶아서 줬대. 그게 로스팅이래. 그게 로스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볶아버리면 싹이 안 나잖아. 그리고 까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안 본 사람은 이게 어떤 건지 추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커피콩 볶인 것만 가지고 커피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추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래. 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 사막에서 뭐가 제대로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계속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유행시킨 게 커피하고 아라비아 숫자거든.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고, 커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디오피아에서 나왔는데 아라비카라고 하는 이유도 얘네가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퍼뜨려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아라비카인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유럽에 커피가 들어가고 난 뒤에 유럽 문화가 술 중심에서 커피 중심으로 바뀌면서 얘네 문화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유럽이 지금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보면 해금령을 내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차 문화에서 술 문화로 바꾸면서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 걔네는 술 문화에서 차 문화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걔네가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르네상스가 왜 유럽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커피 계속 안 마시고 있었는데, 아니 그 술 안 마시고 있었는데 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안 됐습니까? 걔네는 땅이 척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야. 그리고 만약에 동아시아도 계속 차 문화가 중심이었다면 사실은 발전력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너무 시간 낭비를 그쪽으로 다 하는 거지, 사람이. 예전 사람들이 기껏해야 50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 양반들이 계속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어요. 일주일에 5일을 술 먹으면서 밤에서 그거 이상한 짓이나 했었고 뭐 그래갖고 술 먹어서 잘못한 거래 뭐 이러면서 또 넘기고 또 다음날 또 먹고 이런 생각을 해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 걔네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식으로 몇백 년 가니까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편 이전에 술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편도 없지. 왜 중국에는 아편이 그렇게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아편이 안 퍼졌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나라는 더 거지 같아서 아편 살 돈도 없었어요. 또 팔릴 만한 데 갖다 판다. 걔네도 다 뭔가가 있어. 얘네는 아편 살 돈도 없는 걸뱅이들이야. 그래서 아편이 조선에는 아편이 안 퍼져. 중국은 아편이 퍼져. 조선에는 아편이 안 들어. 참 너무 이게 슬프고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술문화냐 사실은 차문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고등한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고등한 문화. 그리고 나는 술 먹으면서 수행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교에서도 신유교, 그러니까 성리학, 조선의 국시였던 성리학 같은 거는 수양론이 중심이거든요. 위기지약이라고, 위민지약보다 위기지약이에요. 위민지약은 백성들을 위한 학문, 이거는 별게 없다는 거예요. 퇴계처럼 자기를 스스로 수양할 수 있는 학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수양이 되나? 아무리 수행력이 높고 뭐 이런 사람도 술 먹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잘 못 이기던데. 네, 잘 못 이기던데. 그게 결국 이율배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이 불교 번역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승려니까 술을 안 먹고 뭔가를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들이 이식해오면 문화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불교 전파 순서가 삼국의 고대국가 정립 순서, 율령반포의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문화력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마라즙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번역,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 번역,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불교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식의 번역을 오류가 있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0년 뒤거든요. 구마라즙보다 한 300년 뒤 정도 사람이니까 300년도 더 넘어요. 구마라즙이 300년대 사람이고 현장은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장은 그냥 음사를 해도 알아듣는 거죠. 마치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음사를 하면 잘 못 알아들었었기 때문에 뭐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으로 번역해도 나성도 그게 유행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행가에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건 뭐냐면 대중의 설득력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의 세대는 그냥 음사하는 시절이죠. 그만큼 국경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에 영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니는 간판에 봤을 때도 영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간판들이 흔히 있는 게 그만큼 그런 층들이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도 충분히 알고 들어온다. 간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알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모르는 말을 쓰진 않겠지. 우리가 아랍어를 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랍어는 그 정도의 역량이 없지. 우리에게는 아랍어로 써놓으면 저게 뭐 파는 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영어로 써도 애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안 살 만한 물건을 그 집에서 팔고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오면 되는 거야. 그 간판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네는 오지 마.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안 앉아 있지.
저건 어른들 물건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는 번역 기준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번역 기준이.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는 음사 중심으로 갈 수 있었던 충분한 배경이 있었던 거고, 구마라집은 그 배경이 없었을 때니까 번역 중심으로 갔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구마라집 번역들을 사람들이 더 그 당시에도 선호했고, 뒤에까지도 아무리 번역 음사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말이 편한 거예요. 자기네 말이 편하다고. 그 말이 있어요.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보다 뭐 한문을 훨씬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김용옥 선생이 난 그 말을 굉장히 제가 듣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번역된 책이 한문으로 된 책보다 빨리 봅니다. 아무리 언어에 능해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면 달라. 그런데 배운 언어면 그 언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친밀성을. 우리 선생님은 대만에서 유학했는데 그분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나는 한문을 더 빨리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 김옥 선생 말이 내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갔으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커서 가서 배운 언어면, 그러니까 익숙하게 어렸을 때 겸임된 언어면 상황이 달라. 하지만 배운 언어면 먼저 선행됐던 언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김용옥 선생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대에는 음사가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구마라집 번역이 먹히는 건 뭐냐면 이쪽이 외연이 더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외연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반야신경만은 현장 거를 쓰느냐? 그것은 구조적인데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한 번역, 깔쌈한 번역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나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올해 내도록 하든지, 내년까지 하든지 또. 오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반야신경도 못 끝내고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반야신경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마하라밀다 신경.